이번 시간에는 전번에 했던 그 응시에 대해서 다시 연결해서 해드릴게요. 응시는 유연성과 예민함을 요구합니다. 응시는 비난도 동일하도 하지 않으며 관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찰 속에는 완전한 공감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대상에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응시와 내성이라는 자기 확대적인 개성 사이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내성은 욕구 불만이나 심각하고 커다란 투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응시는 자아의 활동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과정입니다. 내성하고 응시하고는 완전 다르죠. 당신이 매일 하고 있는 활동, 사고, 행위, 그리고 타인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참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나 무엇인가 흥미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알고 싶을 때, 그것도 나의 일부분이 아니고 나의 전체를 알고 싶다고 생각할 때, 당연히 당신은 어떠한 비난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모든 사고와 감정, 기분 또는 억제에 대하여 자신을 개방해야 합니다. 응시는 이제 완전히 그냥 이 상태 그대로예요. 응시는. 네. 내성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자아가 있는 거예요. 자아가. 그 차이예요. 그리하여 그 응시가 점점 확대되어 감에 따라 모든 사고, 동기, 욕망의 추구와 같은 활동으로부터 더욱더 나는 자유로워집니다. 여기 눈앞에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시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며 자유를 낳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내성은 투쟁과 자기 폐쇄의 작용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언제나 욕구 불만과 공포가 잠재해 있습니다. 내가 없으면 욕구나 공포 같은 건 없겠죠. 그 왜 우리가 자꾸 고통스럽고 힘드냐면은 그 안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네. 허무하다는 것도 자기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왜 눈앞에 봐서 만족을 못하냐 하면 자기가 원하던 그 해탈이 아니거든요. 자기가 원하던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아니고 제껴두고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시가 안 되고 여기에 이제 초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바라는 뭐 행복이 있거나 내가 바라는 사랑이 있을 때 그게 충족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잘 만족을 못해요. 사람들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거 믿고 가기에는 세상이 너무 재미없거든요. 네. 재미가 없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이 세속에 살면서 재미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이 공부를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얼마나 그 재미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것을.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기 탐구를 안 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세속에 찌들어 살아있는지 조차도 몰라요. 이 공부를 해보면 정말로 많이 내가 환상에 찌들어 있구나라는 걸 자기 알아요. 그 세포 하나하나 속속들이 다 이게 내가 여기 완전히 중독이 되어 있구나.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중독이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마약보다 더 심해요. 우리가 이게 환상에 중독되어 있는 게 공부를 해보면 이런 걸 이제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이제 깊이 내가 얼마나 이제 이 현상에 찌들려 있는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이제
내 자아상이 벗겨지는 거죠. 벗겨지는 그 강철같이 굳세게 있던 그 내 자아상이 하나 조금씩 흘러내리는 거죠. 예. 그런 과정이 이제 그래서 이걸 오래도록 여기에 담겨 있어라, 푹 잠겨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벗어나지 마라. 여기만 있으면 다 해결해 준다는 얘기가 이건 뭔지는 모르는데 여기에서 뭐가 해결이 다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너무 제 얘기가 흐무명랑한 것 같지만 해보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빙긋이 웃을 수도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 세상의 재미하고는 다른 재미예요. 네. 이 재미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또 혼동하시고 이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또 뭔가를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게 모르는 진짜 평안함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모를 때 편안함하고 여기 들어와서 편안함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제발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서 벗어나지만 않으시면 돼요. 그냥 오래도록 그냥 해보세요. 해보시면 자기가 수시로 이렇게 달라져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던 그런 마음 씀씀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달라졌는데 나도 잘 못 느끼는데 희한하게 옆에 사람이 또 그런 건 바로 또 느껴져요. 그래서 내 보고 변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난 뭐가 내가 변한지 모르는데 그 느낌이 다른 사람들도 다 나랑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자, 또한 놔두세요. 놔두세요. 나중에 내가 할게. 놀고 싶어 왔는데 거미가 거짓말 안 하고 이만해요. 진짜 이만해요. 이철에 이 거미가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니 진짜 시커멓게 있어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당신이 화가 나든가 질투나 환희에 차 있는 순간에 당신은 과연 그런 일들을 의식하고 있을까요?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의식하고 있을까요?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의 대상이 생기는 것은 그 경험이 끝났을 때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너무 기쁘고 너무 환희로울 때는 사실은 그땐 내가 없어요. 그 경험 그것만 있거든요. 그 행위 그것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너무 좋았더라. 너무 신났더라. 너무 재밌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후기가 여러분들이 그때 후기를 얘기할 때는 대상과 내가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떨어져 있어요. 내가 너무 기쁠 때는 그냥 그거와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어릴 때나 내가 살아오면서 정말 충만하게 기뻤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잠깐 유튜브가 생각해 보면 그럴 때는 그 순간은 내가 없어요. 그 상태 그것만 있어요. 그 경험 그 자체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내가 이제 디테일하게 그런 상태를 내가 잘 못 잡아냈기 때문에 그때도 내가 있었고 지금도 내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공부를 해보면 세밀하게 깨어 있어 보면은 그때는 정말 대상이 없었구나라는 걸 자기가 느끼게 돼요. 이거는 본인이 각자가 느끼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건 설명이 안 되거든. 본인이 느껴보면 이제 아셔요. 이런 부분들은. 그때 경험하는 사람이 경험의 대상을 관찰합니다. 그죠? 예. 경험의 순간에는 경험하는 사람도 경험의 대상도 없이 그저 경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하나된 상태예요. 이게 하나. 그때는 경험밖에 없거든요. 그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의 하루 종일 경험하고 있을 때가 잘 없어요. 항상 이분법적으로 둘로 갈라져 있죠. 우리는 언제나 경험하고 있는 상태 밖에 서 있기 때문에 관찰자가 누구라든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라든가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질문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둘로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벗어났을 때 허무하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할 때는 둘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순간순간 생각과 생각 사이가
잠깐 나한테 이렇게 스며들 때 있거든요. 예.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자기가 느낄 수 있어요. 이 공부 이제 계속 해보시면은. 그 생각이 들어올 때는 내가 탁 둘로 이렇게 갈라졌다는 걸 알게 돼요. 확실히 이런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 아닐까요? 그죠? 자기가 경험하고 있고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그 대상인데 내가 나한테 난 누구일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경험하는 순간에는 의식하는 사람도 의식의 대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찰하는 사람도 관찰의 대상도 없이 그저 경험하는 상태가 있을 뿐입니다. 네. 우리는 대개 이와 같이 경험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범한 유형성과 민첩함과 높은 감수성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있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깨어 있을까요? 하루 종일 이런 공부 안 해보면 난 눈 뜨고 있기 때문에 늘 깨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깨어 있는 순간이 정말 얼마 안 돼요. 진짜 얼마 안 돼요. 네. 우리가 결과를 추구한다든가 성공하려고 한다든가 목적을 가진다든가 득실을 저울질하고 있으면 그런 상태는 부정되어 버립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욕구불만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목적이나 야심적인 결과도 일체 요구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경험하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바라는 거, 욕구하는 게 없어야 된다고 하죠. 이게 참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상태를 있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아무런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뭔가를 하고 싶은 갈망이나 욕구가 없을 때는 이런 순간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일상에 이렇게 살아보면 하루에도 있어요.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포착이 안 되는 거예요. 포착이. 그래서 대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심성구지 수 부중 부중 가운데 중자가 부중 불언이라 이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내가 한 곳에 간절히 정성스럽게 모으고 있으면은 적중하지 않더라도 거기에서 멀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여기 만약에 이게 적중이라면 여기서 멀리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적중하지는 않더라도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앞에 마음을 늘 모으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가 적중하지는 않더라도 늘 여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중하면 정확하게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라도 이 영향을 받고 있거든.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늘 여기에서 어느 순간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하고 적중되기도 하고 적중되지도 않지만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가까이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골프 치는 사람들은 일단은 퍼트하는 그린에 올려야 되죠. 예. 그 그린에 올리는 그 그린이 108m래 반경 108m 안에 올려야지. 그래 어쨌거나 그 홀컵에 넣는 그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그 그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올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지는 거죠. 그렇게 그 반경 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적중하지는 않더라도 멀리 있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항상 여기에 모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게. 그래서 조율을 하라는 거예요. 예, 그래 여기 안에 늘 있어봐라. 예. 그러면 여기에서 진짜 여러분들한테 변화가 일어나요. 예, 변화가. 그래서 이제 그걸 여러분들 보고 자꾸 내가 눈앞에 있으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게 그 소리예요. 눈앞에 있으라는 소리.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해보면은 가면 갈수록 내가 그냥 살아요. 그냥 사는데도 법에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면 나쁜 일을 하라 해도 못해요. 내가 너무 깨어있기 때문에.
내가 늘 그렇게 얘기해 주죠. 도둑질을 하려고 할 때 내가 깨어 있으면 과연 그 도둑질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게 너너 위정편에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공자가 70에 종심 소욕 부류고 이러면서 내가 70이 되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법에 하나도 어긋나지 않더라. 이게 참 묘해요. 여기 진짜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깨어 있으면 함부로 사라지지 않아요. 내가 잘못하는 게 너무 잘 보이거든요. 내가 마음 잘못 쓰는 게 너무 잘 보이거든요. 그렇게 살아라 해도 사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이게 오랜 세월을 두고 하게 되면 그냥 내 마음이 일어나는 대로 살아도 아무렇지 않게 내가 법을 지켜야지,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나 인간적으로 법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게 신기해요. 이게 우리가 어거지로 내가 법을 지켜야지 이걸 모를 때 우리가 이제 관습적으로 살아야지 할 때는 안 돼요. 안 되는데 희한하게 여기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저절로 내가 그렇게 되어가는 게 그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예. 내가 스스로 감수성이 예민해지고요. 스스로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민첩해지고 하나하나가 더 눈에 더 잘 들어오고 더 세심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도 공감대가 더 많이 형성이 되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할 때 뭘 원하지 이렇게 보려면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말보다는 그 상대방이 한테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는 단 5분 10분도 내 말을 잘 안 들어줘요. 누군가가 다 자기 말 하려고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공부를 해보면 내 얘기를 너무나 귀담아 들어주고 있거든요. 누군가가. 예. 그러니까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는 가면 그냥 나도 모르게 옛날에 있었던 일도 그냥 드러내게 되고요. 치부도 드러내게 돼요. 그게 희한해요. 왜냐면 난 하라 소리 안 해도 자기가 스스로가 그렇게 드러내요. 왜? 여기가 따뜻하거든요. 적정은 아닌데 여기 들어오면 따뜻하거든요. 여기 눈앞에 있으면 따뜻하거든요. 저절로 술술술술 나와요. 예. 왜냐 나오지 않는다는 자기가 얼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그냥 따뜻해지면 그냥 자기 스스로 무장 해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냥. 예. 그게 참 신기해요. 요즘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더 보살님들 보면서 더 많이 느끼는 것들이 참 희한하다. 내가 보살님들한테 더 친절하게 더 다가가려고 할 때는 보살님들이 정 멀어지던데 내가 아무 짓도 안 하고 그냥 여기만 있으면 보살님들이 더 부드럽게 다가오는 걸 보면서 제가 참 놀라서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첫인상이 다 차갑다고 그래요. 차갑다고 그러고 뭔지 모르게 까칠하게 생겨갖고 말 한마디도 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여기에만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이게 무장해제 그냥 허물어지는 것 같아요. 보살님들 마음 상태가 그냥 무방비 상태가 돼서 나를 온전히 다 드러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그런 걸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살님이 뭘 믿고 내한테 저런 얘기를 하지 이럴 때도 있어요. 그게 오래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처음 봤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적중하지는 않더라도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마세요. 항상 눈앞에서 여러분들이 응시하고 계시면 돼요. 예, 응시하고 어떤 바램도 없이 그냥 물끄러미 눈앞을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면 굳이 이 눈앞을 보기가 힘드시면 대상을 하나 정하세요. 그 대상하고 늘 물끄러미 보세요. 그냥 그 대상을 물끄러미 이렇게 지켜보시다 보면 내가 봤던 이것과 다른 게 보여요. 더 세밀하게 보이고 이것이 막 살아서 이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요. 어떤 데는 이렇게 있어도요. 저 멀리 있는 이제 부처님이나 저는 탁자가 내 옆에 이렇게 한 일직선상 같이 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데는 옆에 누가 있는가 싶어 확 놀래갖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확 다가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것이 저렇게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구나를 자기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벽이 이렇게 있어도 이게 이대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더 세밀하게 깨어있고 감수성이 예민하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다 살아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아있는 걸 표현하고 얘들은 가만히 서 있으면서 살아있는 걸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을 죽었다고 얘기하고 나는 살았다고 얘기하죠. 예. 그건 누가 그렇게 갈라놨을까요? 벽이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갈라놨어요. 그죠? 예. 그 벽이 봤을 때는 기분 나쁘겠죠? 그죠? 나도 살아있는데 왜 자기만 살았다고 하고 나는 살았다고 얘기 안 하지.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눈앞에 깨어있어 보면 이걸 차츰 알게 돼요. 진짜 내 마음이 더 많이 느껴져요. 내 마음이 더 많이 세밀하게 느껴져요. 그냥 지나갔던 일들이 하나씩 더 마치 이게 스크린 화면 보듯이 이게 선명하게 드러나요. 마음이 올라오는 것이. 그랬을 때 나의 진짜 민낯을 그 상태에서 보세요. 피하지 마시고 거기서 그대로 보세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이 좋다 나쁘다 표현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그냥. 그게 중요해요. 그냥 보세요. 그냥. 판단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그러면 응시에 점점 이렇게 가깝게 되게 돼 있어요. 네. 자, 낡은 것은 그 도전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낡은 것이 기억이라든가 관찰하는 사람이라든가 하는 찌꺼기를 뒤에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 찌꺼기를 뒤에 남겨놓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기억하고 있는 거, 이미지로 내 내면에 남아있는 거, 이건 다 찌꺼기예요. 근데 희한하게 여러분들이 눈앞에 있으면 그 찌꺼기가 어디에 갔는지 온데 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여기에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중해 있으면 내가 사실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몰라요. 그 순간에는. 네. 그리고 내가 땅바닥에 지금 앉아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게 더 여기에 깊이 들어가 보면. 네. 그리고 관찰하는 사람이 관찰의 대상이나 도전, 경험 같은 것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대단히 간단하고 손쉽게 시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당신이 화를 내거나 질투하거나 욕심을 내거나 난폭한 짓을 할 때 당신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네, 한번 살펴보세요. 그럴 때. 네. 그런 상태 속에서는 당신은 없습니다. 네. 그때는 오로지 여러분 화만 있어요. 예, 그때는 진짜 화만이 그 상태만 있어요. 그저 그런 상태가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직후에 당신은 그것을 말로 형용도 하고 이름도 붙여서 질투라든가 노여움이라든가 탐욕이라고 합니다. 네. 그 화 속에 여러분들이 그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안선인지 몰라요. 내가 희범인지 몰라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 상태에 있을 때. 근데 깨어났을 때 내가 화가 났다. 내가 이러해서 고통스러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당신은 관찰하는 사람과 관찰의 대상,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의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만들어낸다는 거. 네. 그럼 여러분들이 수시로 겪죠. 화가 났을 때도 겪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화가 있을 때는 그냥 상태고 화에서 나왔을 때 그때 둘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 포인트도 여러분이 이제 잡을 수 있겠죠. 예. 여러분 화 잘 내잖아요. 그죠? 고요하라 그러면 하면 이게 잘 안 되지만 화나는 상태 있잖아요. 너무 화나는 상태. 그때는 상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순간적으로 당신은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의 대상이 둘로 나뉠 때 그 경험하는 사람이 그 경험을 수정한다든가 변경한다든가 또는 그 경험에 수반하여 여러 가지 일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경험하는 사람과
경험의 대상 사이의 분리를 영속화해 버립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기억을 계속 하고 있죠. 화났는 기억, 고통스러운 기억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예. 그게 계속 이제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예. 이게 이제 찌꺼기거든요. 이게 이제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되는 거예요. 예. 왜? 고통스러운 거 직면하기 싫으니까요. 피해버리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거를 작을 때 자주 직면하셔서 보시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 고통스러운 거를 내가 해결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고통스럽고 내가 두려운 거 있잖아요. 그럼 뭐 어디에 가서 어떤 연설을 해야 된다. 또 이제 누구 앞에 서서 발표를 해야 된다. 이럴 때 두렵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때 우황청심환 잘 먹죠. 특히 애들 결혼식 때 우황청심환 먹는 거 제가 봤거든요. 어르신들. 그러면 그 두려움을 견디기 싫어서 우황청심을 먹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그 조그만한 두려움에 우황청심 먹어도 들어요. 근데 더 심한 고통이 오면 나중에 우황청심을 먹어도 안 들어요. 그 두려움이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게 나한테 트라우마로 느껴져요. 그 트라우마로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폐쇄공포증에 병이 되고 공황장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 병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조그만한 그 두려움을 내가 지금 직면하기 싫기 때문에 그걸 모아놨기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그게 이제 나중에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에너지가 작을 때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정리를 해버리면 괜찮은데 이게 에너지가 나중에 모이거든요. 정리가 안 된 에너지가 모이면 그게 이제 힘을 발휘할 때는 이제 트라우마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신병이 사실은 다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예,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전부 다 내 마음 작용해서 내가 해피한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해피한 것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내 스스로가 저장시켜 놨던 것만 내한테 올라오거든요. 내한테 없었던 거는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힘든 부분들이 이제 오게 되거든요. 당신이 경험하고 있는 감정 속에는 관찰하는 사람도 관찰의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찰하는 사람과 관찰의 대상은 하나의 통일된 현상이기 때문에 그저 경험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성과 응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내성은 욕구불만과 그 이상의 투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성 속의 변화를 추구하는 욕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수정된 계속에 불과합니다. 응시는 비난도 정당하도 동일하도 포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속에는 이해가 있습니다. 수동적이며 동시에 민첩한 응시 상태에서는 경험하는 사람도 경험의 대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성은 일종의 자기 개선이며 자기 확대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는 결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네. 우리가 좋게 내가 바꾸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나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건 내를 종식시키는 게 아니고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할 때 조작하지 말라고. 그냥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게 그냥 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하면 괴로운데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전부 이게 나를 확대시키는 거예요. 그게 조작하는 거거든. 그냥 내가 고통스러워도 그냥 직면하라는 거예요. 그게 판단하고 분석하지 말고 그냥 직면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를 확대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는 있는 그대로의 것의 진리이며 우리의 일상생활의 단순한 진리입니다. 진짜 단순해요. 네. 이게 자체가 그냥 진리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보다 멀리 전진하려면 우리는 일상생활의 이런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공부할 때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 이거 구현 안 해내면 힘들어요. 특별한 어떤 상태나 어떤 행동에서 구현해내려면 그럴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깨닫고 난 뒤에도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거를 접목시키지 못하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예, 적중하지 않더라도 멀리 있지 않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떨어져가 있는 거예요. 진짜 멀리 있는 거예요. 항상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멀리 전진하려면 가까이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네. 여기 항상 눈앞에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네.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눈앞에 있는 시간이 많아야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것을 이해하지 않고 비약하거나 멀리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여기 지금 현실이 힘들면 어떻게 해요? 멀리 여행 가시죠. 멀리 골프 치러 가시죠. 해외여행 하시죠. 예, 이게 멀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상태 여기 바로 그래서 지금 바로 이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멀리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을 이해함에 따라서 가까운 것과 먼 것 사이의 거리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걸 기준으로 멀다 가깝다고 하지 내가 여기 속 빠져버리면은 이 거리가 멀다 가깝다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은 항상 내 기준으로 있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멀다 가깝다. 내 기준으로 동서남북이 갈라지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원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우주의 중심이고 시작이고 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려고 해도 여기서 시작이 돼야 돼요. 어디를 가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네. 거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즉 처음과 마지막은 하나인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 크리스 라무리티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응시거든요. 이 자기로의 혁명 이게 3권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핵심 포인트가 이 응시예요. 응시. 네. 이거 하나면 여러분들이 진리와 늘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이 응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걸 내가 체험하려고 하고 그걸 깊이 다지면 그냥 이대로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우리는 사랑이라면 마치 우리는 이렇게 관계에서 사랑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그 메시지를 보낸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제가 이제 메시지를 줬냐면 사랑이라는 것은 사고가 종식된 시간으로부터의 사고가 종식된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 보낸 사람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 하나하나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대반에 아시겠죠? 사랑이라는 것은 사고가 종식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사랑과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야, 내가 완전 종식된 상태가 사랑인 거지. 누군가와 사랑을 할 때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찌꺼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찌꺼기가 쓸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이 이 눈앞에 있는 이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예수님 그 속에서 나온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보면 보통 보면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잖아요. 만약에 내 안에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런 물론 우리 이거 공부해 보면 전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이고 저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이에요. 동물, 식물, 이 자연이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내 안에 하나님을 찾고 있겠어요? 그죠? 진짜 거기는 내 안에 하나님은 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둬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 그 여러분들은 이 공부도 결국은 그렇게 이기적으로 한다니까, 이기적으로요. 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얼마나 넓고 깊이 해야 되는지를 이거는 내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는 내 개인적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그 이건 나만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애진하게 버리셔야 돼요. 네, 이거는 이 공부는 내가 빠지는 공부. 내가 빠지면 온 세상이 그냥 내한테 다 들어와 버려요. 그냥 그 상태에서 다 들어와 버려요. 근데 여러분들 자꾸 내 안에 쌓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도 내한테 쌓고 부처님도 내한테 쌓으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설모가 너무 없어요. 그러고로 말하면 이거는
무한대예요, 그러기. 근데 내가 공부를 할 때 내 안에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거는 너무나 작은 소주컵보다도 작게 만들어버려요, 이 진리를. 이거는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는. 여러분들.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어느 정도 답은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사라지는 공부지 내 안에 쌓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원하는 기쁨은 아니에요. 그게 그냥 닥치고 그래서 무조건 눈앞에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행복도 아니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런 기쁨도 아니에요. 이 공부한다고. 근데 뭔지 모르게 있어 보면은 내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충만함이 있어요. 충만함.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상태를 느껴보지 않은 충만함과 이 충만함은 달라요. 그러니까 제 말에 속지 마세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 말에 속지. 그건 나에 대한 충만이지 여러분에 대한 충만이 아니니까요. 제 말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성과 응시를 정확하게 그 차이 그거를 구분하셔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어야지 응신지를 그걸 정확하게 포인트를 찾으시면 좋겠어요. 부중불언으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